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저희도 지금 한 4, 5일째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이 했던 이 발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면서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그 이후에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물음에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막대가 2개 보이는데요. 검은색은 설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고요. 1위가 유승민, 그리고 2위가 한동훈, 28과 26, 오차범위 내에 1, 2위를 오차범위 내에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수치가 빨간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당대표 적합하느냐라는 물음에 답한 결과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8%로 압도적인 1위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룰은 당심 10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저 빨간색으로만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2위, 3위의 표차 그 후보들과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주목할 것은 이제 전체 이제 국민의힘 비지지층까지 합친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승민 의원이 꽤 높은 숫자를 차지했어요. 지금 저 그래프만으로도 1등인데요. 네. 저는 유승민 위원장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본인도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유승민 의원도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좀 미래가 약간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뭔가 이제 조금 더 빌드업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유승민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전체 응답자 비율이 26과 28입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1위, 2위라는 표현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심 100%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당원 여론조사가 100%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친윤 측에서는 현재의 그 당 룰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유리하니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기사를 봤어요. 지금 전당대회 룰 문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유불리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아무래도 당원인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 내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을 시켜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당대회 만약에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지정당이 없는 분들까지는 포함을 하지만은 정당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은 네. 우선 여론조사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유불리와는 관계가 없고 국민의힘은 2006년에 강재섭 대표를 뽑을 때부터 15년간 10명의 당대표를 여론조사 반영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한 당대표도요. 4번의 대선 중에서 3번을 이겼어요. 그러면 네. 이것은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의 문제이고 오히려 2022년 말에 그 당원 100%로 경선 룰을 바꾼 것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유승민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등판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자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하나인 유승민 전 의원도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마는 본인 자유예요. 예. 뭐 어느 어떤 선거든. 그렇죠.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근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당원 100% 그 룰이라는 거 그것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틀을 딱 정해가 당신들 우리 편 아니니까 이번 선거에서 빠져 이렇게 하는 게 국민님 지지할 수도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 가운데 유일한 30대죠. 김용태 당선인이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도 되느냐, 나올 만한 타이밍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지율이 깡패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본인의 권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인사로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받으실 거고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대권까지는 좀 긴 시간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등 떠미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불리를 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일까요? 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차기 대선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당대표부터 나와야 되나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깡패다 지금 이거기는 하지만은 결국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지금 조사상 그런 건데 결국 이게 전당대회 가서도 유지될지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이게 조직력인데 위드훈이 지금 지금 카페 회원이 5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이거에 10배를 또 넘는 거거든요. 아하. 결국은 이제 조직력인데 이 조직력은 또 원외 그 배지들이 원외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원외 의원들은 또 한동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일반 지지자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목표가 당대표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 있다면은 옛날에 황교안 사례를 볼 때 그 대선 어떤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도 그 다음에 또 당대표를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때도 그 황교안 대표를 출마하라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건 맞는데 원외 인사가 야당하고 원내에서 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다면은 그럼 할 수 있는 공간은 장외투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일단 원활하게 되고 야당과의 관계에 맞서 가지고는 어떤 그 민생이라든지 다른 정책들을 협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끄러운 관계,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협치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황교안 당대표 시절과 마찬가지로 장외투쟁밖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원내에서 그 의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가 저는 여러 가지 그 고려해볼 변수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이 당심 100%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 내의 마음을 꼭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